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메메드 2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자 유럽은 오스만 제국의 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복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메드 2세 역시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스탄불에는 이미 그리스와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주교와 유대교 랍비들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등 동서양 문화교류를 위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메드 2세는 서양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각 분야의 학자들을 술탄의 스승으로 초청하여 수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메메드 2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두 개의 철인 통치자와 수호자로서 불멸의 자화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메메드 2세와 동시대의 연대기 작가 드루순베이는 그를 알렉산더 대왕에 비유하고 20개의 왕국을 굴복시킨 메메드 2세는 티무르보다도 세계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호평했습니다. 메메드 2세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에게 예술가들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베네치아가 이에 응답하고는 화가인 젠틸레 벨리니를 파견하였습니다. 베네치아의 문화대사처럼 이스탄불에 입성한 벨리니는 비잔틴 시대의 이콘 화법에 르네상스 화법을 조합해 술탄의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벨리니의 작품 중 별작으로 꼽히는 메메드 2세의 반신 초상화는 런던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벨리니가 그린 초상화는 유럽 전역에서 복사되어 메메드 2세의 이름과 이미지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메드 2세는 정복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서로 오스만 제국을 확대합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이듬해인 1454년부터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일단 발칸의 소규모 영주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고 따르도록 한 후에 1456년에 발칸의 중심지인 베오그라드를 공격했습니다. 헝가리의 영웅 후냐디 야노시가 목숨을 걸고 저항한 탓에 성을 함락시키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때의 공격으로 베오그라드 등의 동쪽 지역을 거의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발칸반도 대부분이 오스만령으로 편입되는 가운데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스칸데르베그였습니다. 그는 알바니아의 한 지방 영주의 아들이었는데 무라드 2세 시대에 어린 나이로 볼모가 되어 오스만 왕정의 궁전에 들어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엔 흔한 일이었습니다. 스칸데르베그 역시 그 경로를 따라서 경험을 쌓아 유능한 장군이 되었고, 그 용맹함 덕분에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이스켄데르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에서 계속해서 출세를 할 수 있었지만 1443년 오스만 군대에서 도망쳐 알바니아 북부에 세력을 구축하고는 로마 교황에게 원조를 받아가며 25년 동안 오스만 제국에 저항했습니다. 1468년에 스칸데르베그가 병으로 죽자 오스만군을 막을 사람이 없어진 알바니아는 오스만 제국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스칸데르베그가 원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알바니아는 이후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의 인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위기와 혼란의 17세기에 오스만 제국을 새로 정립한 뛰어난 재상인 케프릴리 메메드 파샤도 알바니아 출신이었습니다. 메메드는 도나우강의 북안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15세기에는 루마니아 남부를 왈라키아 공국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의 왈라키아 공 블라드 2세 드라쿨과 무라드 2세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블라드 체페슈라고 불리게 될 드라쿨의 아들 블라드 3세 드라쿨레아도 스칸데르베그와 마찬가지로 한때는 오스만 궁전의 불모로 잡혀 있었는데, 1456년에 왈라키아공으로 취임하자마자 오스만 제국에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소설이나 영화의 드라큘라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블라드 3세는 오스만군을 기습하여 괴롭히고 포로를 창에 깨고 그 창을 세워놓아 오스만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메드는 단순히 군사적인 힘을 쓰는 데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외교와 겉모술수 역시 블라드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1462년에 블라드에 반대하는 왈라키아 귀족들을 모아서 블라드의 동생 라두를 왈라키아 공의 자리에 앉히고, 자리에서 쫓겨난 블라드는 오랫동안 헝가리 왕의 감시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왈라키아 공국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1463년 메메드 2세는 베네치아와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부 지중해에서 시작된 베네치아와의 전쟁은 육상과 해상에서 치루어졌고 키프로스, 칸디아, 모레아 전투로 이어지면서 1479년까지 1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전략적 기지인 네그로폰테를 비롯하여 에게의 섬들을 차지하였고 이스탄불 평화조약에 따라 베네치아는 매년 오스만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오스만 제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이스탄불에 상주대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화가 젠틸레 벨리니가 이스탄불에 들어와 메메드의 초상화를 그린 것은 평화조약의 분위기 아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메메드 2세는 동유럽 전투를 전개하는 한편 비잔틴 황족의 후예가 아나톨리아 동북 해안에 세운 트레비존드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트레비존드 제국이 아쿠코윤누, 즉 백양 왕조의 왕에게 황녀를 시집 보낸 뒤에 백양 왕조의 힘에 의지하여 오스만 제국에 대한 조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백양 왕조는 14세기 후반에 티르크계 유목민이 세운 왕조로 비슷한 시기에 대도한 같은 티르크계 유목민의 나라인 흑양 왕조를 무너뜨리고 티무르 왕조가 쇠퇴한 후에 이란 서부와 아나톨리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461년 트레비존드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게 공격당하여 멸망할 때까지 백양 왕조는 트레비존드 제국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잔다르 공국이 오스만 제국에 합병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백양 왕조의 왕은 메메드 2세의 최대 적수인 우준 하산이었습니다. 우준 하산은 무예가 뛰어난 호구리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울라마들과 문인들을 보호한 교양 있는 명군이었습니다. 그는 티무르의 부하였던 자신의 조부가 앙카라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티무르로부터 디야르바키르 지방을 받았으므로 자신 역시 티무르의 후계자라고 여겼습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우준 하산을 도왔는데 그중 하나가 베네치아였습니다. 또한 우준 하산의 휘하에는 오스만 제국에 편입된 구티르크계 공국들의 신하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메메드와 백양 왕조 사이의 긴장도가 정점에 달한 이 시기를 정복왕의 치세 중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때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473년 메메드 2세와 우준 하산은 바슈켄트에서 격돌했습니다. 전투는 접전이었으나 결국 메메드 2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우준 하산은 세력을 거의 잃어 오스만 제국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위세가 크게 약해진 백양 왕조는 16세기 초에 새로 대도한 사파비 왕조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메메드 2세는 결국 발칸과 아나톨리아를 통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증조부 바예지드 1세 때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메메드 2세는 1473년에 내분으로 약해진 카라만 공국을 완전히 합병하고 1475년에는 흑해 부간의 크림 왕국을 오스만 제국에 복속시켰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인 그 나라들도 그 후로 오스만 제국의 형제국이 되어 원정군이 조직될 때마다 강력한 기병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끝에 해당하는 오트란토를 정복한 후인 1481년 메메드 2세는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군대를 이끌고 이스탄불의 동쪽으로 가다가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고 맙니다. 그가 독살당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베네치아에서는 메메드 2세 암살 계획을 적어도 14번 이상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병으로 자연사했다는 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정복왕 메메드 일대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